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I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염증성 장질환 Inflammatory Bowel Disease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IBD 단어는 IBD의 역학적 특징과 임상 양상, 진단, 합병증, 치료 이렇게 나누어놨고요. 마지막에 Intestinal Tuberculosis, 장결핵에 대해서 조금 다루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볼 거고요. 오늘은 IBD의 증상, 진단, 그리고 합병증 중에서 전반부 이렇게 볼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퍼시픽 책에 보면요. IBD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난잡하다 그래야 되나,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제 국시만 수준으로만 공부를 딱 하니까, 이거 정도면은 국시는 풀 수 있겠는데 뭔가 좀 내용이 개념도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업투데이트 가지고 내용을 조금 보충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업투데이트 있는 내용만큼 그렇게 복잡하게 다 이걸 줄줄 웰 필요는 없어요. 사실 시험에서는 답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들을 일부 강의록에 넣어놓기는 넣어놨는데 강의에서 굳이 다 커버를 하진 않을게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증상이라든지 질병의 시비리티 평가라든지 치료를 정확히 어떤 약제들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의록에 좀 자세하게 커버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사실은 업투데이트는 훨씬 더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IBD라는 병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하나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관심이 있으면은 좀 보시되 그것들을 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는 뭔가 좀 컨셉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일단 요거를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이제 강의록에 있는 것도 조금 더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강의록에 있는 것도 조금 더 읽어보시고 그것도 모자라다 싶으시면은 직접 업투데이트를 찾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만만한 단어는 아닌데 시험에 만만하게 나와가지고 개념이 좀 안 잡히는 거는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IBD에는 크게 ulcerative colitis, UC, 그다음에 Crohn disease, 이제 C라고도 하고 그냥 크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냥 크론이라고 할게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질환이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있고 그리고 다른 면도 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IBD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줄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를 눈여겨 보시는 게 아마 감별에 제일 유용할 겁니다. 두 질환의 특징, 임상 양상을 봅시다. 먼저 이제 UC는 말 그대로 여기 그 콜론과 렉툼 쪽에 그 이제 병변이 한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렉툼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록시멀 쪽으로 연속해서 병변이 쭉 뻗어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이제 크론과는 다르게 병변이 렉툼 그리고 콜론에 국한되어 있고 그거보다도 더 프록시멀로 뻗어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염증 때문에 이게 염증이 뮤코사와 서뮤코사에 국한돼서 염증이 생기는데 어쨌든 뮤코사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렉툼에서 블리딩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블러디 다이어리아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염증이 이렇게 생기고 피도 나고 하니까 당연히 배가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또 염증 때문에 뮤코사에 이렇게 슈도폴립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슈도폴립은 이제 네오플라스틱은 아니고 그냥 뭔가 뮤코사가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자라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건데, 요거는 크론에서도 생기고 UC에서도 생기지만 UC에 조금 더 잘 생겨요. 그리고 이제 UC의 주요 합병증은 턱식 메가콜론이고 이것 때문에 퍼포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콜론에 칼시노마가 잘 생깁니다. 물론 이런 퍼포레이션이나 톡식 메가콜론, 칼시노마 물론 크론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톡식 메가콜론은 조금 더 UC와 연관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병변을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생긴다면은 그래서 전체 콜론을 다 잡아먹었다면 일레움까지 어느 정도 염증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 일리움도 조금 더 부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인상 양상을 보이는 사람, 이제 만성적으로 배가 아프고, 그리고 보통 만성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4주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배가 아프면서도 배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블러디 다이어리아 같은 게 자주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서 이제 IBD를 의심하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임상상이 이제 블러디 다이어리아가 많다 하면은 UC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disease activity나 아니면 disease extent에 따라서 UC의 severity를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봅시다. 이제 mild, moderate, severe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moderate는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고, 요 mild와 severe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ild는 보통 이제 다이어리아가 자주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4번은 넘지 않아야 된다. 그에 비해서 severe UC는 보통 6번 이상으로 굉장히 잦은 다이어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mild UC는 보통은 장의 인플라메이션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테믹 톡시시티의 증거가 없다. 즉 열이 난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사람이 이제 septic해 보인다, 톡식해 보인다, 이제 그런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의 마커인 ESR-CRP는 정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severe UC는 이제 시스테믹 톡시시티의 증거가 있어요. 그 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 하트레이트도 뜨고, 그다음에 아네미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염증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블러드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제 블리딩 때문에도 그렇고 아네미아 있고요. 그리고 ESR-CRP 상승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UC는 물론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픈데 막 그렇게 죽도록 아프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severe UC는 정말 진짜 죽도록 아픕니다. 배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또 마일드는 물론 abdominal pain이나 블리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아네미아가 significant하게 있을 정도냐? 그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weight loss나 malnutrition이 심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UC의 severe한 그런 malnutrition이라든지 아네미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vitamin deficiency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severe UC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마일드하지도 않고 아주 severe하지도 않으면은 moderate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스툴 횟수가 뭐 여기 4회 미만, 4회 이하, 6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미만, 그다음에 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너무 구애되지 마세요. 그 횟수가 뭐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갔다고 갑자기 UC가 뭐 질병의 그 경과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 분류하면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반응이 좋다, 아니면 반응이 좋기는 한데 떼니까 금방 재발한다, 아니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썼는데도 조절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severity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disease extent,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볼브 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지만 UC와 CD의 그 제일 중요한 구별하는 특징이, UC는 렉툼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록시말로 뻗어나가는 컨티뉴어스한 레전이 생기는데, 그에 비해서 크론은 이제 전체 GI 트랙을 다 인볼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스킵드 레전, 어디는 생기고 어디는 멀쩡하고 또 어디는 생기고 어디는 멀쩡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크론은 사실은 렉툼은 보통 스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C가 이제 렉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프록시멀을 먹었느냐, 얼마나 프록시멀까지 먹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disease extent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에서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ulcerative proctitis, 렉툼에 한정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proctosigmoiditis, 그러니까 이제 렉툼부터 대략 시그모이드 콜론 정도까지 먹은 거. 요 정도는 이제 disease extent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 이제 디센딩 콜론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디센딩 콜론까지 퍼져 있다. 그러면은 left-sided colitis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left-sided colitis는 대강 어디 splenic flexure까지. 그리고 거기보다 더 넘어 있으면은 이제 extensive colitis 이렇게 이제 그 질병의 그 범위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처음 진단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로우 리스크냐 아니면 하이 리스크냐 이런 것도 평가를 하겠죠. 다 외우실 필요 절대 없고요. 그냥 대충 이러면은 딱
그러면은 좀 덜 심하겠다 그런 느낌이 오는 얘기인데 마일드 또는 모들 심톰이다. 즉 하루에 설사가 6번은 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블리딩은 보통 없다. 물론 약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딱 봐서 환자가 톡식해 보이지는 않는다.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힘겨워 보이고 막 굉장히 몸도 빼짝 말랐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Systemic Inflammation, ESR, CRP라든지 아니면은 Fecal Calprotectin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게 뜨지는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제 로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유씨의 치료의 목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잘 하면은 이 상태에서 더 심해지지 않고 유지 치료를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최대한 쓰지 않고 요거보다 심해지지 않도록 질병을 잘 조절하는 거. 그게 유씨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론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크론은 그의 그 유씨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뮤코사나 서브뮤코사의 염증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에 비해서 크론은 염증의 깊이가 조금 더 깊죠. 그래서 장벽 전체를 인볼브한다. 그래서 transmural inflamm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inflammation이 이제 뮤신 어때요? 면 전체를 먹어 있는 것처럼 약간 파이프 모양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인데 크론은 longitudinal inflammation이다. 즉,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장이 쭉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 전체를 원기둥처럼 본다면은 장에 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의 longitudinal axis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쭉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거를 longitudinal inflamm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은 주로 어디 생기냐? 일리오시칼 밸브에 생긴다. 제일 많이 인볼브하고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 일리오시칼 리전, 일리오시칼 밸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크론의 특징은 전체 GI 트랙을 다 인볼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인볼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전부를 다 먹어 있느냐? 그건 아니고 skip the legend 이라고 해가지고 군데군데 먹은 데도 있고 안 먹은 데도 있고 그런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병변이 굉장히 심한 부분에는 그것도 유착 이런 게 생겨가지고 마치 덩어리 같은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배를 만져보면은 palpable mass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어때요? 이런 식으로 longitudinal ulcer가 생기면은 이제 스트릭처 같은 게 잘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데군데 장에 obstruction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메카니컬 일레우스가 잘 생긴다. 그게 크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크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유씨는 직장부터 생기지 항문은 인볼브하지 않아요. 그렇죠? 애너스는 보통 스페어링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론은 방금 전에 제가 렉툼은 보통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꼭 안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렉툼은 보통 스페어링 되는데 반대로 perianal disease, anal fissure, anal abscess, fistula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애너스가 원래 한 요쯤에 있을 텐데 이제 그 렉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뭐 렉툼부터 시작할지 뭐 애너스부터 시작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굴이 생기는 거죠. 피스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장과 연결되는 구멍이 또 하나 생겨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이런 게 생기다 보면은 이제 염증 때문에 마치 슈도폴립이 자라는 것처럼 항문 주변에 꼬리처럼 이렇게 살이 튀어나오는 스킨텍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보면은 멀쩡한 부분도 있고 얼서가 생긴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멀쩡한 부분이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가지고 코블스톤 어피어런스다. 자갈밭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obstruction이나 fistula가 이제 흔히 생긴다. 이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토막이나 듀오데듐에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 얼서가 생기는 거니까 어때요? 증상이 마치 펩티 얼서랑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입에 생기면은 이제 아프터스 얼서, 입 헌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캔커소어라고 영어를 이렇게 포멀하게 얘기를 하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IBD의 특징이 장뿐만 아니라 장 외에서도 증상이 잘 나타난다.
즉 extraintestinal manifestation이 있다 이건데 크론과 유시 공통적으로 이제 arthritis, 관절염, 그리고 skin lesion, 피부병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합병증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크론은 이 사진 뭐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롱 엑시스를 따라서 이렇게 롱지튜디널 얼서 같은 것들이 생겨 있고요. 사실 그러면서도 여기 이렇게만 쭉쭉 뻗어나가느냐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것도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얼서가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그 멀쩡한 부분들만 코블스톤 어피어런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프타스 얼서가 생기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IBD를 진단하는 방법, 맞다. 그리고 이거 해야지 참. 그래서 크론도 사실 이렇게 디지즈 액티비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유씨처럼 그렇게 이제 딱 잘라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고, 요 크론 디지즈 액티비티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요 계산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수치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수치를 계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150 미만이면은 뭐 거의 관해가 됐다. 뭐 450 이상이면은 시비어하고 플루언트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 전혀 아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좀 한번 볼까요? 크론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쓰지 않고 요 마일드한 상태, 로우 리스크 상태로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최대한 증상은 없도록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CRP 같은 게 최대 오르지 않도록 증상치 조절을 하고 그리고 페리아나 컴플리케이션 같은 건 최대한 잘 치료해주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이 희한하게 유씨는 담배를 피면은 그거에 대해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상하게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 안 피는 사람보다 증상이 오히려 마일드하다는 거죠. 근데 크론은 어떠냐면은 담배를 피면은 굉장히 어그라베이션이 심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이런 IBD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혈액 검사도 있고 영상 검사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시경으로 직접 병변을 보고 생검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유씨나 크론이나 검사 항목은 뭐 대략 비슷해가지고 이 책에 이제 둘을 묶어놓고 각각 검사에서 유씨나 크론 검사가 어떻게 나오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씨의 검사는 어떻게 있느냐, 크론 검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우선 유씨 진단은 4주 이상 만성 설사를 하는 환자가 내시경상 acute inflammation의 증거가 있고 바이옵시상 만성 염증성 변화를 보인다면 확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IBD가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런 콜로노스코피도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를 먼저 하겠죠. 근데 사실 마일드 유씨라면은 거의 대부분 정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심하면은 아네미아라든지 ESR-CRP 상승, 알부민 감소, 일렉트로라이트 업노말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릴 텐데 유씨에 동반할 수 있는 질환으로 PSC, 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이게 있는데 이게 동반됐다면 ALP 상승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대변 검사는 어떤 거 하냐면은 기본이 살모넬라 같은 그 엔테릭 패소젠 확인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GRDR, 그러니까 기생충 검사, 뭐 오바 패러사이트 검사, 뭐 C. difficile 이런 거 검사하는데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기본으로 그냥 루틴으로 나간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배제 진단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그 fecal calprotectin lactoferrin입니다. 이게 stool inflammatory marker라고 해서 일종의 CRP 같은 건데요. CRP는 혈액에서 염증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장에 염증에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정상이라면은 IBD 아닐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그 자체로 특정 질환을 진단하거나 아니면은 배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올라 있다면은 염증이 significant하게 있구나
이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임상적인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IBD 진단됐던 환자가 쭉 이제 조절이 잘 돼가지고 칼프로텍틴, 락토페린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확 올랐다. 그렇다면 그때는 IBD의 어큐트 플레이어를 의심할 수가 있겠다. 요 정도의 의미지 이게 뭐 진단하는데 이게 필수적인 검사 그건 전혀 아닙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 세롤로직 마커죠. 피앙카. 피앙카랑 NPO랑 똑같다는 거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뜨면은 크론보다는 UC를 조금 더 시사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반드시 크론에는 아스카가 나오고 UC에는 피앙카가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UC에 favorable한 소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엔도스코피와 바이옵시를 할 텐데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한 검사죠. 내시경으로 직접 장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거랑 어때요? 모양이 좀 비슷하죠? 장 전체가 뻘겋게 되어 있고 얼서가 디퓨즈하게 생겼고 그리고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touch friability erosion. 그러니까 그 염증 때문에 장벽이 굉장히 약해져 있으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잘 나더라. 그리고 심하면은 이제 매크로 얼서레이션, 얼서가 점점 큼직하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막 피가 막 철철철철 나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슈도 폴립들이 생겨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개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병변들이 렉툼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건너뛰는 부분 없이 프록시말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한 가지 기억하시면 하는 건요. 지금 당장 콜라이티스가 심하거나 굉장히 톡식해 보이는 환자, 톡식 메가콜론의 임상상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콜로노스코피를 전부 다 하는 건 안 돼요. 하다가 퍼포레이션 리스크도 있고 증상도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장 정결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장이 좀 멈추거든요. 그래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건드리면 안 되고요. 플렉시블 시그모이드 스코피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뭐 IBD가 이미 진단이 됐던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내시경 검사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IBD가 있었고 어큐트 플레어가 의심되니까 그거에 합당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이옵시. 요 crypt abscess라는 단어가 정말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그 intestinal crypt of liver queen이라고 하죠. liver queen. 근데 이제 그게 뭔지는 좀 찾아보시고요. 하여간 그 콜론에 그런 구조가 있어요. 깊숙하게 그 뮤코사 안쪽에 있는 구조인데 그게 원래 단면에 보이면은 크립트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잘랐다고 봅시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둥그렇게 뭔가 글랜드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 근데 원래는 그 안에 뭐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텅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뉴트로필을 비롯한 WBC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거를 크립트에 염증이 생겼다. 고름이 찼다. 그래서 cryptitis, crypt abscess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뮤코사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라미나 프로프리아의 셀룰라리티가 늘어났다. 즉 라미나 프로프리아에는 원래 염증 세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염증이 더 심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영상 검사는 그리고 사실 UC에서는 필수는 아니에요. 마일드나 모더레이트 UC에서는 보통 정상 나온다 그래요. 그렇지만 심한 UC에서는 요 아래 사진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왼쪽 사진 보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right colon 사진에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뮤코사의 월도 매끈하고 그리고 콜론 특유의 허스트라라고 하죠. 이렇게 올록볼록한 모양. 그래서 우리말로 콜론을 잘록창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양들이 남아 있는데 요 왼쪽 콜론은 어때요?
월이 그냥 파이프처럼 매끈하죠? 이게 매끈하게 예쁘게 나와 있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lead pipe appearance. 그러니까 그 납으로 만든 관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매끈하게 나와 있는 거면은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더 심해지면 얼서 때문에 뮤코사가 완전 작살이 되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울퉁불퉁 까칠해 보이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요거를 확대하면은 거의 이런 것 같은 모양이 되죠. 괴물 같죠? 이러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슈더 폴립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뭔가 빈 것 같은 모양 같은 게 나오겠죠. 어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뮤코살 월에서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세요? 이런 게 슈더 폴립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제 바륨 에네마 스터디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나왔다. lead pipe appearance가 나왔다. 요거를 이름하고 모양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씨 이렇게 진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콜로노스코피와 그리고 바이옵시 소견이다. 바이옵시 소견에서는 cryptitis, crypt abscess 이런 게 이제 유씨의 좀 특징적인 소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크론도 뭐 사실 거의 비슷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론의 임상 양상을 보이는 환자가 라디올로직, 엔도스코픽, 히스톨로직 파인딩으로 트랜스뮤럴 인플라메이션이 군데군데 생겨 있는 것을 증명하면 진단할 수가 있겠죠. 이 유씨와 마찬가지로 일단 혈액 검사와 대변 검사를 할 텐데 아주 이제 마일드한 상태라면은 거의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제 설명 써놨듯이 컴플리멘터리 스터디다. 이제 보조적인 스터디고 디지즈의 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느 정도 심한지 뭐 이런 거를 평가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크론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 establish the diagnosis 할 수 있는 단일 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엔간에서는 콜로노스코피 with biopsy가 되지 거기다가 혈액 검사 이런 거를 찍으면 안 됩니다. 유씨와 마찬가지로 이제 심하면 심할수록 아네미아라든지 WBC 상승 그리고 ESR, CRP 상승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디스크레이지아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칼프로텍틴, 락토페린의 역할도 비슷해요. 진단을 딱 잘라가지고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지만 functional bowel disease와의 감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염증성으로 생긴 거냐 아니면 뭔가 기능적 질환이냐 이걸 감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하고 그리고 acute flare냐 그거를 확인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롤로직 마커는 ASCA인데요. 이것도 이제 데피니트한 다이그노시스를 할 때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보조적인 검사는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시경을 할 텐데 크론은 대장만 보는 게 아니고 터미널 일리움까지 같이 봐야 해서요. 일리움까지도 내시경을 꼽아가지고 조금 더 봐요. 그거를 일리오콜로노스코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유씨는 이제 렉툼부터 시작해가지고 병변이 쭉 뻗어나가는 양상으로 보일 텐데 크론은 쭉 보면은 뮤코사가 얼서가 생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멀쩡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skip areas of involvement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뭔가 이제 띄엄띄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정상적인 뮤코사는 마치 자갈밭처럼 커블스톤 어피어런스를 하게 됩니다. 유씨와 마찬가지로 슈더폴립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바이옵시를 하면 유씨와 마찬가지로 cryptitis, 그다음에 crypt abscess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non-caseating granuloma. 그러니까 이제 에피텔리오이드 히스티오사이트들이 뭉쳐 있는 그런 그래뉼로마가 있는데 이게 이제 괴사성 그래뉼로마냐 유가종이냐 아니면은 중심 괴사가 없는 유가종이냐 이렇게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괴사가 있는 거는 보통 팁이고 유씨 같은 그런 면역성 질환에서는 보통 괴사가 없다. 사진에서 보면은 이런 식인데 이제 롱지튜디널하게 이렇게 얼서가 롱액시스를 따라가지고 쭉쭉 나 있고
이제 cobblestone appearance, 자갈이 깔려 있던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생기죠. 이런 부분 바이옵시를 하면은 이렇게 non-caseating granuloma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UC와 다르게 크론은 영상 검사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크론은 스몰 바울의 병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내시경으로는 스몰 바울은 직접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병이 얼마나 퍼졌는지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MRI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MRI with small bowel enterography, 이제 MRE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로 bowel inflammation, complication, 그다음에 disease distribution, extent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초기에 중증도 평가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발음 컨트라스트 스터디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MRI를 할 수 있으면 MRI가 제일 좋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한다면 이제 내시경처럼 cobblestone appearance, skin lesion, longitudinal ulcer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보시면은 요 왼쪽 사진에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요 강의로 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게 음료수 안에 둥둥 떠 있는 개구리알 음료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조그맣게 뭐 그런 모양이 좀 보이거든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아프타스 ulcer, 캔커소라고 하죠. 거기에 컨트라스트가 고이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apsoid ulcer, 아프타스 ulcer 이런 거고요.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중간에 스트릭처 같은 것들이 생겨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쭉쭉 뻗어나갔던 longitudinal ulcer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깊숙하게 안쪽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발음 컨트라스트 스터디는 할 수 있는 검사는 맞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MRI가 조금 더 좋은 검사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되었을 때 병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BD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IBD 참 골치 아픈 이유는 병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든 병이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환자를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이 합병증들이 시험에 참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UC와 크론 둘이 겹치는 것도 있고 특이적인 것도 있어요. 우선 UC부터 봅시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역시 톡식 메가콜론이죠. 갑자기 혈변을 보면서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열도 막 팔팔팔 끓는 거죠. 이제 septic해 보이고 톡식해 보이는 그런 환자인데 이게 심하면은 퍼포레이션도 생길 수 있어가지고 내과적으로 굉장히 응급합니다. 이 톡식 메가콜론은 UC랑 크론 둘 다 해서 모두 생길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크론보다는 UC와 연계해서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톡식 메가콜론 나왔다고 바로 UC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워낙 잘 나오고 좀 중요한 주제라서 이거는 조금 뒤에 이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성적인 콜론의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니까 당연히 콜로렉탈 캔서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IBD 환자는 콜로노스코피로 콜론 캔서 팔로업을 조금 더 자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UC의 특이적인 세롤로직 마커로 앙카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앙카 related autoimmune disorder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건 다 심심찮게 나오는 것들이라 가지고 이게 뭐가 나오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베아이티스, 포도막염이죠. 눈 안쪽에 자가 면역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심하면은 이제 요런 게 류마티스 질환을 비롯한 자가 면역성 질환에서 종종 동반됩니다. 눈앞에 이렇게 뭔가 고여 있고 그다음에 색흑등 검사를 보면은 뭔가 고름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안킬로싱 스폰딜라이티스. 이제 엄밀히 말해서 AS가 앙카에 의해서 생기는 거냐? 그건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젊은 남자에서 안킬로싱 스폰딜라이티스와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가 ulcerative colit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막 아프고 그리고 migratory polyarthritis 관절 여기저기에 다 쑤실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에리시마 노도슴, 정강이 앞쪽에 누르면은 아픈 그런 빨간 피부 병변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유씨뿐만 아니라 여러 자가 면역성 질환에서 동반할 수가 있죠.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또 국시에 나오지 않지만은 USM에 종종 나오는 파이어더마 갱그리노슴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단순히 그냥 아픈 피부 병변 수준이 아니라 피부가 완전히 그냥 화농성으로 이제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얼서레이티브한 그런 레전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 사진을 좀 볼까요? 유씨는 에리스마 노도스는 이렇게 아픈 빨간 병변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다리에 생기는 거고요. 요게 파이어더마 갱그리노슴인데, 이거는 어때요? 느낌이 약간 좀 봉화지경? 그렇죠. 굉장히 심한 괴사성 그런 병변으로 뭔가 감염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감염이 아니고, 자가 면역성으로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피부 병변이 이렇게 크게 심지맣게 생겼으면 이런 거 막 도려내려고 하고 그럴 텐데, 이거는 도려내면 더 크게 생기겠죠.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파이어더마 갱그리노슴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페리콜랑자이티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싱 콜랑자이티스입니다. 담즙 분비의 장애, 황달, 가려움 이런 걸 동반할 수가 있고, PSC는 오래되면 콜랑지오칼시노마를 동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엄청 많죠. 이게 아마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좀 되실 텐데요. 이 강의록에 링크는 다 걸어놨으니까 눌러서 한 번씩 보시고, 이것들은 전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전부 다 알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은 크론의 합병증을 봅시다. 역시 이제 크론의 합병증 봅시다. 역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협착으로 인한 obstruction입니다. 장벽 전체, 그러니까 transmural inflammation이 생기면서 그게 협착이라든지 유착, 아니 이런 걸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술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좀 있죠. 마찬가지 원리로 intestinal fistula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게 이제 perianal complication.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ulcerative colitis는 항문 주변은 involve 하지 않아요. 스페어링 하는데, 요거는 이제 크론은 항문 주변에 병변이 굉장히 잘 생기죠. perianal fistula, abscess, fissure 이렇게 자주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리고 또 크론은 이제 iliocecal valve 주변을 잘 인볼브 하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흡수장애 하면서 그 iliocecal valve를 건드리면은 흡수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제 그래서 크론은 오래 앓을수록 점점 영양소 흡수장애, 영양결핍 이슈 이런 게 중요해집니다. 특히 이 터미널 일리움에서 흡수하는 게 대표적으로 바이타민 B12, folate, bile acid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런 것들에 의한 비타민 결핍, 그리고 이제 지방 흡수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니까 역시 콜론 캔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extraintestinal manifestation으로는 이제 바이타민 디피션시로 인한 아네미아, 오스테오말라시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네미아는 전반적인 영양결핍이 생기니까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비타민이라든지 철분 흡수 장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럴 거고, 염증 때문에 아네미아 크로닉 디시스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블리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블러드 로스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거든. 이제 아네미아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겠죠. 또 오스테오말라시아 이거는 지방 흡수 장애 때문에 특히 바이타민 D의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칼슘 결핍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특이한 게 갈스톤이 잘 생깁니다. 요거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지방변과 갈스톤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제 그 바일 애시드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데, 터미널 일리움에서 바일 애시드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바일 애시드를 열심히 합성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쨌든 그걸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요 바일 애시드가 모자라면은 GB에서 콜레스테롤이 지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콜레스테롤 갈스톤을 잘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스톤이 잘 생기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레나스톤 잘 생기는 거였구나.
어쨌든 크론에서 갈스톤도 잘 생기고 레날스톤도 잘 생기는데 이게 레날스톤인 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지방 흡수 장애가 생기면은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이 잘 생긴다 이 말씀드렸죠. 이제 이유는 칼슘이 원래 장 내에서 옥살레이트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지방 흡수 장애 가지고 이제 패티 애시드가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칼슘이 옥살레이트 대신에 그 패티 애시드랑 결합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옥살레이트는 원래 흡수가 안 되는데 흡수가 많이 돼야 된다. 그렇다 보면은 요게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소변 내에서 이번에는 칼슘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이 된다. 요거 기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다 아셔야 되는 그건 아닌데 하여간 크론에서는 갈스톤, 레나스톤 우리 몸에서 돌 생기는 거 그거는 둘 다 잘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여기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IBD의 중요한 합병증 중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가장 중요한 톡식 메가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IBD의 치료 그리고 장결핵 이렇게 다룰게요. 이렇게 분량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거를 안 끊으면은 이게 1시간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